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제 제1동포단체 민단이 윤봉길 추모관 건립을 막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치인에게 건립을 반드시 막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윤봉길 추모관 건립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제1교포들이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간 별도의 입장을 밝힌 적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네. 이렇게 행보를 바꾼 이유를 취재해봤습니다. 그 일본 극우단체 남성이 차량을 몰고 민단 건물에 돌진했다는 소식 전한 바 있잖아요. 예. 저희도 전해졌어요. 이게 극우단체 활동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큰 맥락에서 보면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가 본래는 조용한 관광 도시였는데요. 네. 이 윤봉길 추모관 건립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구단체가 몰려오기 시작한 게 올 1월부터였습니다. 그 지난 3월에는 구구문체인 상케이 신문에서 조간 1면에 테러리스트 윤봉길 기념관 추진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점점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뭐 우길기나 확성기를 탄 차량들이 수십 대씩 몰려오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된 거죠. 또 얼마 전에 최근에는 극우단체 간부가 시위를 저지하려고 했던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혐한 시위를 넘어서 교포들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더군다나 그 지역 내 반한 감정이라는 게 교민들에겐 생존권이나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거기에 민단을 향한 크고 작은 혐한 테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익명의 협박 편지가 도착을 한다거나 직접 민단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항의를 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 또 차량 돌진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혐한 테러에 방점을 찍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민단이 윤봉길 기념관 건립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네. 그게 바로 어떤 이런 그 일본 극우단체들의 위협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그 민단 중앙본부의 간부들이 직접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의 시장을 찾아갔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단 입장에서도 추모관 건립 소식은 청천벽력이었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라고 하면서 네.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이게 지역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공개적인 약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 굳이 앞에 나설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게 그간의 기조였던 건데요. 예. 사실상 그 일본의 극우단체나 극우 언론이 혐한 시위를 하고 있고 또 혐한 보도를 하면서 민간까지 타깃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민단 입장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도 상황 한계에 이제 봉착한 거죠. 네. 그래서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그게 결국은 일본 내 극우 세력을 달래려고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게 뭐 다독일 수는 있어도 그게 민족적인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자긍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건 좀 분명한 문제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뭐 민단이 이렇게 나선 이유가 일본 극우 세력의 실질적인 위협 때문이라는 건데 그럼 문제의 본질은 일본 극우 세력도 입장은 낼 수 있죠. 근데 그게 평화로운 의견 표명했던 그렇게 위축감을 주고 공포감을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장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요. 예. 사실 이런 걸 해결한 사례가 일본 내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 혐한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이어져 왔던 지역 중에 하나가 가와사키시였는데 가와사키시 같은 경우는 한창 심했을 때 거의 구구단체 200명씩 몰려다니면서 제1동포들을 위협하곤 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근데 그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한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조례를 만든 게 바로 제1동포와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일본 내 다른 지자체도 점점 그 조례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익단체가 추모관 건립에 반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이 어떤 협박이라던가 폭력이라던가 혐오 발언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한 거죠. 오히려 이제 그 민단이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알겠는데요. 민단은 그렇다 치고 우리 대사관은 뭐 하고 있답니까? 그 우리 주일 한국 대사관은 그 민간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대사관이 관여를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역사를 겸허하게 직시해야 한다라는 관점 아래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좀 추가적으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어제 좀 하루 종일 연락을 시도를 해봤는데 예. 외교부도 주일 한국 대사관도 종일 연결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주시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뭘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없는 그런 아니 거죠. 우리 그 교포 동포들한테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주일 한국 대사관 그냥 주시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이미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반년 가까이. 아 그러니까요. 뭐 차량으로 돌진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3월에. 근데 그냥 계속 주시만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시는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주시라고 한다면 그래도 눈에 초점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있나 싶어갖고 주시는 맞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